마지막 사건 하나 더 볼까요? 네. 이 마지막 사건은 요거는 제가 그동안 우리 방송에서 꽤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나온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동안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우리 인체에서 지문 가지고 범인 검거하는 지문 시스템이 이문이라는 게 생겼다. 귀지문. 귀지문을 이문이라고 이문. 귀자. 네. 그게 프랑스 같은 데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문 연구를 했어요. 이문 연구를.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부분에 지금 일정 부분 관여하고 지금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거든요. 그 이문을 왜 이문을 저 프랑스 쪽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냐면 도둑들이 창가에다 귀를 대고 소리를 들어요. 있나 없나 예, 이렇게요? 그 과정에서 창문에 찍혀 있던 귀지문 가지고 범인을 잡은 사례가 프랑스에서 꽤 많았어요. 네네. 이문이. 그래서 그 이문이라는 얘기가 이제 우리 쪽에 계속 얘기가 들어와고 우리도 이제 연구 과제로 이게 대한민국 경찰에서도 그 신경을 쓰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그거하고 별개로 요번에 들어온 건 뭐냐면 예. 이제 귀 모양으로 귀 모양으로 예. 사람을 특정하는 그런 DB 네. 이거를 이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귀 모양을 다 이렇게 자료로 수집해서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DB화를 해버리면 예. 그 귀 모양은 홍유지만 있는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이렇게 생긴 귀는 김복주의 귀 모양이 있는 거고. 이제 그거를 DB화 한다는 건데. 네. 이게 이제 필요성을 왜 느끼게 됐냐면요. 마스크를 썼잖아요. 맞아요. 코로나 시대라 계속 마스크를 쓰고 지금 3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얼굴을 보고 데이터베이스화 된 걸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눈, 코, 입이었어요. 그죠. 대체로 눈, 코, 입이었어요. 예. 근데 절반이 없어졌잖아, 두 개가. 맞아요. 이게 입하고 코가 없어지고 눈만 가지고 하는데 이게 한 개가 였잖아요. 한 개 많죠. 그렇다면 귀를 하자. 귀 가리개는 없으니까. 그렇네요. 귀를 하자. 네. 그래가지고 아마 이제 귀 모양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예. 올해 중에 도입해서 추진을 한다는 거예요, 경찰에서. 예. 예. 그런데 이제 물론 이게 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난리죠. 이제 또 생체적으로 예, 생체 인식 정보 기술이 계속 발달하고 있는데 네. 법 집행 기관 경찰이 이거 마구 수집하면 이거 안 된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물론 뭐 지문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아마 3D 얼굴 인식 시스템 고도화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귀 인식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그램 이렇게 네. 해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이제 일선에 있을 때 이렇게 이제 그 범인들 그 얼굴 드러난 거 이렇게 보면 형사들은요. 예. 대체로 이제 홍 박사는 만약에 사람을 구분한다고 하면 포커스를 두는 데가 눈, 코, 입에서 어느 쪽을 좀 들 것 같아요, 본인은? 보통은 눈 많이 본다고 하잖아요. 눈 많이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 맞아요. 형사들을 만약에 10명 갖다 놓으면 주로 아마 눈매라든지 눈을 많이 보는 사람이 한 7, 8명 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인 경우에는 코에다만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 또 뭔지 모르게 그 형사 나름대로의 어떤 그 데이터가 코 쪽에 있어서 그러겠죠. 예. 또 어떤 사람은 입꼬리 모양 가지고도 하는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요. 예, 그런데 눈을 제일 많이 봐요. 그럴 것 같아요. 많이 예. 보는 편인데 이제 이게 이제 개발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형사는 이제 귀 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럴 것 같네요. 귀 보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나는 요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격투기 선수들이라든지 유도 선수, 레슬링 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귀가 다 뭉그러져요. 만두기라 그러잖아요. 네, 왜? 만두기 귀가 거의 뭉그러져요. 그러면 공통 현상이거든 거의. 그렇죠. 그 경우는 이게 될까? 특징점이 조금 애매해요. 그렇네요. 거의 비슷하게. 네, 애매해요. 그 대신 또 그걸 또 너무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이유가 귀가 뭉그러진 사람은 적어도 격투기 하는 사람들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범위는 엄청 좁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네. 또 그거는 뭐 또 그 나름대로 헤쳐갈 수 있겠죠. 제가 제 지인 중에 이렇게 뭐 그 정보기관에 종사하는 지인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막 성형수술도 너무 잘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귀를 본대요. 근데 이제 귀 위치랑 귀 모양은 어떻게 해도 안 바뀌어지니까 안 바뀌어요. 그걸로 좀 본인은 그걸 판단을 한다 이러더라고요. 그게 맞는 거기에서 이거 기인한 겁니다. 이게 귀 모양은요.
얼굴 이 앞면하고 달리 나이가 들어도요. 예. 그 특별한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귀가 늘어나거나 처지거나 쪼그레쪼그레지는 게 아니에요. 귀는 안 변합니다. 이 앞면하고 달라요. 그쵸, 뭐 크기가 달라질 것도 예, 아니고요. 그래서 예. 귀는 큰 변화가 없고요. 지문처럼 사람마다 각각 다른 모양이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네네. 마스크를 쓰고도 얼굴 특징점을 인식할 수 있죠. 마스크하고 관계없이. 그죠. 여기 가려놓으면 뭐 볼 데가 어디 있어요. 여기밖에 없죠. 그 귀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걸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아마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사회단체가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럴 것 같아요. 생체 네. 인식 정보를 이거 고도화하는 작업은 이게 구체적으로 법률에 네.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예. 우리나라는 이제 공공기관이 그 범죄 수사 관련돼 가지고 공소유지를 위해서 그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네네. 그거에 의해서 이제 경찰이 이걸 한다는 건데 네. 이제 시민사회단체에서 하는 얘기는 왜 공공기관을 예외로 만들어 놔가지고 국민들의 생체 정보를 지들 마음대로 민감 정보인데 마음대로 이렇게 하게 하느냐 이거 문제다. 이거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서 약간의 난관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제 생각은요. 궁극적으로 이거를 하는 이유가 절대 다수의 공공의 평온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범인 잡아가지고 예. 그래서 조금 이거는 악용될 수 있는 여지만 법률에 명확하게 명기하고 네네. 악용되면 그 사용자를 엄청 크게 처벌해야죠. 강력하게 처벌한다. 그렇게 하고 이거는 개발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저는 교수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만약에 그 범인 이렇게 잡거나 이렇게 하면은 제 생체 정보 마음껏 갖다 써도 저는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구독자님들 뭐 많이 올리셨더라고 댓글에 아예 지문 찍을 때처럼 아예 DNA도 그냥 국가에다 등록해 버리자. 글쎄 말이에요. 그러면 아마 지문 찍을 때 우리 DNA를 아마 입력을 해버리면요. 범죄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범죄 일어나기 어려울 거요. 그리고 거의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일어나지를 않을 거예요. 애초에. 대체로. 그렇죠. 맞아요. 아니 뭐 땀만 흘려도 땀 한 조각만 침 한 조각만 흘려놔도 걸리는데 현장에서. 그럼요. 네, 또 그렇게 하면 너무 빅브라더스 사회가 돼가지고 예. 어떤 국가 권력이 너무 거대하네. 시민을 마음 놓고 통제하고. 통제하는 어떤 그 역작용, 부작용도 또 가늠해 볼 수 있으니까 네. 이제 어떤 슬기로운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하여튼 경찰에서 지금 귀 모양으로 인식 기술 만들어서 네. 이제 범인 추정가 되니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처벌이. 근데 마스크 쓰는 바람에 그게 나온 거예요.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 뭐 유럽 네. 쪽에서는 이런 거 지금 많이 활용을 네. 하고 있잖아요. 많이 근데 이제 합니다. 많이 해요. 다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걸 악용했을 때 그러니까 관리 감독. 예, 관리 감독, 규제 이런 거를 조항을 엄격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죠. 활용될 수 있는 건 쓰자. 지금 이런 추세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좀 이런 뭐 어떤 물론 이제 시민단체가 이야기하는 부분도 아유, 예, 타당한 부분이 이해는 있죠. 가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이제 합치점을 빨리 찾아서 이런 것 좀 과학기술 발전했는데 왜 썩혀두냐고요. 맞아요. 예. 이제 귀 모양도 이제 범인을 검거하는데 아마 이제 결정적인 증거로 그게 맞아요. 이게 데이터베이스화가 돼가지고 딱 이게 기입이 돼야지 예. 법정에 올라갔을 때 증거로서의 능력을 확보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지문하고 똑같이 돼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범죄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범죄하면 안 되는데 이 멍청한 놈들이 자꾸 범죄를 해요. 이게 자꾸 더 나와야 돼요. 그래서 범죄자들이 아이고 그냥 범죄 저지르면 바로 잡힌다 하니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그래요, 범죄가 맞아요. 좀 줄어들죠. 아, 이거 깝깝한 놈들 많아. 이거 이렇게 지금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데도 계속 범죄하고 요즘에도 계속 DNA로 계속 잡히더만. 그러게 말이에요. 20년 전 것도 요즘에 왜 그러냐면 쪽지문도 옛날에 진짜 요만큼 찍혀 있던 거 가지고 우리가 아피스 개발되기 전에 못했던 것들을 예, 예. 그거를 지금 추가로 해서 검거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DNA도 이춘재 잡을 때만 해도 그거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러니까요. 거기 그냥 묻은 정도에 스치면서 그걸 다시 해가지고 엄청나게 증폭시켜서 증폭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DNA로 잡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범죄 저지르면 언젠가는 잡혀요. 맞아요. 네. 다만 그 언젠가가 그 새끼가 뒤지기 전에 꼭 잡혔으면 좋겠어. 그럴 난그 거예요. 뒤지고 난 다음에 그 알려지는 거는 좀 승질나요.
그 뒤지기 전에 잡혀야 그죠? 잡혀야 돼.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살인 사건 공소시효 없어졌잖아요. 네. 저는 저 강간 사건, 성폭행 사건도 공소시효 아예 없애버려야 돼요. 뭐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 10년 연장하고 장애인 미성년자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에 DNA 공소시효 그것도 없고 없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냥 아예 일반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강간 범죄, 성폭행 범죄, 강제추행 범죄는 이거 왜 제가 이 얘기 계속 말씀드리는데 사람의 목숨을 뺏는 살인 범죄가 강력 범죄인 것처럼 한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범죄는 강간 사건이에요. 맞습니다. 성범죄예요. 그것도 사람 죽이는 겁니다. 말만 그렇지. 맞아요. 외형상. 예. 그러니까 그거 두 장르는 저는 공소시효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언제 어느 순간에 과학기술이 발달돼 갖고 정말 지금 드러나지 않은 DNA 증거물만 보존 잘하고 있다가 뒤지기 직전에 꼭 잡아넣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예. 어?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에이, 참. 저 귀지문 내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건 귀지문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데 이문하고는 다르게 귀 모양. 네, 요걸로 하는 게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프로가 사건 의뢰가 귀 이문에 대해서 얘기한 게 거의 한 4년 된 것 같은데 제가 그 얘기를 한 게. 근데 봐요 결국 오잖아요 현실로. 그렇네요. 예. 네. 네, 오늘 이슈 네 가지는 뭐 여기서 좀 마치죠 뭐. 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